안녕하세요. 건강한 무료채굴 사랑의 한바입니다. 오늘은 코어다오 저희가 사토시 코인이라고 부르는 코어다오 앱에 이제 사토시 플러스 앱이 업데이트가 된 날이었어요. 오후 6시쯤에 업데이트가 진행돼서 깜짝 놀랐는데요. 생각보다 빨라서 어떤 업데이트인지 한번 좀 살펴보고 대략적인 내용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예전 화면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예전 업데이트 전 앱 보시면 기존엔 마이닝이란 탭과 이제 마이닝 팩토리가 있고, 그리고 채팅창, 해시카드, 기프트 카드가 있는데요. 그리고 위에는 뭐 총 해시레이트가 있고, 뭐 블록이 위에 있었죠.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앱이 변경된 걸 한번 좀 볼게요. 사이트는 www.btcs.love 이쪽으로 접속해서 APK 파일을 다운받아 주셔서 기존 설치된 앱에서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따로 실행만 시켜주시면 될 것 같네요. 우선 실행 화면이에요. 여기 프리 에어드롭으로 바뀌었죠. 원래는 코어 마이닝이었나 이랬는데 이게 좀 바뀌었네요. 앱의 업데이트의 목적이 프리 에어드롭이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어요. 에어드롭을 위한 업데이트였구나. 저는 이게 되게 뭔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왜 업데이트를 왜 하는 거지? 우리는 앱에서 코어 코인을 무료 채굴을 했었고, 이제 그것을 메타마스크로 옮겨서 스테이킹이나 다른 서비스를 하면 되는데 왜 앱을 굳이 업데이트를 하는 걸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처음엔 이 앱을 통해서 현재 뭐 마이다스 NFT나 섀도우 스왑 같은 이제 코어 체인을 이용하는 사이트들의 이제 링크를 넣으려나 이런 좀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는 요런 거는 좀 예상을 못했습니다. 새로운 에어드랍이라는 게 코어 코인을 스테이킹을 통한 에어드랍이 아니고 코어 체인을 이용하는 토큰에 대한 에어드랍이네요. 앱을 처음에 여시면 이런 게 나와 있지 않고요. 여기 프로젝트 추가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테스트 코인 A, 테스트 코인 B, 테스트 코인 C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에어드랍 테스트를 위한 앱이다. 이 각각의 테스트 코인을 잠깐 눌러보면, 저는 이제 에어드랍 참가를 했기 때문에 에어드랍 참가가 있고요. 에어드랍 참가를 했기 때문에 종료 버튼이 먼저 있네요. 그러면 지금 에어드랍 참가를 하고 약 3시간이 경과된 상황인데요. 보니까 하단에 이렇게 각각 제가 참가했던 토큰에 대한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드롭 시간이라고 있는데요. 에어드랍에 1차 참여를 하게 되면 1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렇게 밑에 수령 토큰이 새로 생성된 걸 보실 수 있네요. 수령을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사라졌고, 제가 보유하고 있던 이 테스트 코인 A와 테스트 코인 B의 숫자가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바는 현재 3개 에어드롭 참여 중이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었고, 제가 이제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보려면 이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오네요. 제가 A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를 해서 C가 제일 최종으로 나와 있는 거를 좀 볼 수 있네요. 에어드롭 중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에어드롭 라운드, 에어드롭 코인 수, 그리고 이미 에어드롭이 이만큼 됐다, 총 에어드롭을 이만큼 하는데 이만큼이 이미 됐다, 이런 게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참가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시 한도가 있죠. 500K가 최고 한도다. 테스트 B는 이제 참가자 수는 무제한, 해시 한도는 300K. 테스트 코인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 다 무제한이네요. 이 해시 한도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보려면, 에어드롭에 올라가면 지금 제 해시가 나와 있죠. 이 해시는 이 업데이트 전에서 하루하루 그 해시 카드를 통해서 모은 저의 채굴 능력을 나타내는 지수죠. 해시. 여기 보시면 내 해시 1.62가 반영됐고, A 프로젝트 아까 무제한이었던, 그리고 팀 해시가 1.51이 반영됐어요. 제가 지금 250명인데 보통 7.5 정도 나오는데요. 지금 팀이 1.5라는 거는 아직 업데이트를 해서 토큰 에어드랍에 참여 중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시가 좀 낮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테스트 코인 B, 테스트 코인 C는 이렇게 한도가 아까처럼 정해졌죠. 300 그리고 500. 결국 이 앱의 목적은 코어 생태계 확장에 중점을 맞춘 앱인 것 같아요. 코어 체인을 이용하는 이제 수많은 토큰들이 있을 텐데, 그 토큰들도 자기네들의 소수의 이제 생태계를 마련하려면 자기네들 토큰을 이렇게 발행을 또 사전에 해야 하는 거고, 각각의 이제 웹사이트에서 중구난방으로 진행되면 정말 흐지부지해질 수 있는 것도 많고 사용자도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앱 하나에다가 에어드롭 참여를 가능하게 해 놓은 거는 굉장한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메인넷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앱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게 뭐지? 좀 실망감도 살짝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끝인 줄 알았던 채굴이 왜 또 새로운 토큰으로 나와서 에어드랍 참여를 또 해야 되고 수령을 눌러야 되지? 1년 동안 했는데 이걸 또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이 레퍼럴이 1년 동안 했다고 끝난 게 아니고 여기 수입 증가라는 탭이 있어서 에어드랍을 결국에 더 많이 받으려면 팀원을 모집해야 되고 이 팀원이 또 모집한 레벨 2 팀원은 나에게 10% 유효 해시가 또 들어오게 되는 거고 결국엔 또 이런 식으로 채굴을 해야 되나? 에어드랍을 받아야 되나 하면서 좀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선 후발주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아마 참여하는 토큰 서비스 업체들이 지금처럼 테스트 코인 B나 테스트 코인 C처럼 내 해시에 제한을 걸어두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더 공평하니까. 이렇게 한 명한테 몰리게 되는 거는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시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상한치를 걸어놨다. 이 부분은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프로젝트를 누르면 참여 중인 프로젝트가 나오고요. 전투팀은 제 하위 레퍼럴이죠. 지금 보시면 해시가 이렇게 이걸 볼 수 있네요. 이렇게 지금 비활성화된 창 살짝 흐리게 보이는 거 말고 하얀색으로 진하게 나오시는 분은 이미 업데이트를 하셔서 이 팀 프로젝트에 같이 에어드롭에 참여를 하신 거죠. 이런 경우에는 나의 채굴량도 올라간다. 지금 보시면 제 하위 레퍼럴에 있는 분 중에 2분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 뭐 시세창은 기존이랑 별별한 게 없는 것 같고요. 혹시 업데이트하면서 좀 기대했던 부분이 여기 출금이 혹시 가능한가 싶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요렇게 눌러보시면 코인 인출은 아직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이랑 똑같은 상황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코인으로 에어드랍 받고 있는 코인도 여기 나의 자산에 추가가 되죠. 결국엔 이 앱이 지갑 역할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BTC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충전을 하려면 이 지갑 내에 개인 주소가 또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나 개방되지는 않았네요. 이것은 이제 테스트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에어드랍 받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코어 프로젝트 팀에서 말했던 부하 테스트는 여기에 이제 다양한 토큰 에어드랍 프로젝트를 참여해놓고 1000만 유저가 이제 몰렸을 때 어떤 트랜잭션 부하를 이 서버가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이 앞으로 코어를 계속 하시면서 이 에어드랍도 계속 참여를 하실 거라면 연습 삼아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프로젝트 추가 눌러서 종료를 할게요. 저는 이미 참여를 아까 했으니까 다시 참여하면 되니까. 네, 여기 보시면 현재 참여 중인 프로젝트를 누르면 이렇게 2개가 나오고요. 신규로 테스트 코인 A에 대해서 참여를 하시려면 이걸 그냥 누르셔서 에어드롭 참여를 하시면 돼요. 에어드롭 처음 참여를 하시면 여기 해시를 50K를 처음에 주거든요. 이것도 받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드롭 참여를 누르시고 다음 라운드의 에어드롭은 25분 후에 예정. 그러니까 1시간 단위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번 라운드에는 그 남은 25분 동안은 생성이 되지 않는 거죠. 해시 수령을 누르면 저는 이미 아까 50K를 받아서 무효한 거고 그래서 요거를 에어드롭 참여를 하셔서 물론 쓸데없는 지금 테스트뿐인 에어드롭이지만 이 해시를 받아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받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백서를 좀 볼게요. 여기 보면 백서가 다 영문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번역한 걸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백서 처음 내용 보시면 이제 사토시는 세계 최고 무료 에어드롭 플랫폼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고품질 프로젝트와 대량의 사용자 연결하고 있고 토큰을 무료로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요. 저희 유저는 최대 8개의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3개밖에 없기 때문에 3개를 다 선택해 놓은 상태죠. 에어드롭 라운드를 1시간 동안 실행하며 언제든지 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시간이 저희 하루 24시간이잖아요. 근데 25시간 참가자가 25시간 동안 토큰을 이제 수령 을 누르지 않을 때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저희 기존의 마이닝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이네요. 다음 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시 파워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토큰 금액이 틀리고 비율이 높을수록 많이 받을 수 있다. 에어드롭 소득 계산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라운드당 토큰 수 그리고 참가자 해시에 따라서 프로젝트 토큰이 지급되는 거고 참가자의 이제 개인 해시와 제 레퍼럴 해시 파워 프로젝트 해시 파워라는 게 나오는데요. 프로젝트 과제 완료를 통해 전달 이거는 또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니겠죠. 뭐 앱을 설치한다던가 광고를 봐야 한다던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단 내용은 다 산수인 내용으로 별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넘어가겠습니다. 하위 레퍼럴 해시 파워를 얻는 방법, 이것이 에어드롭 수익을 가장 높이는 좋은 방법이고, 팀원을 모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아까처럼 해시에 상한선이 있는 경우가 제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공평하게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네요. 참가자와 팀원이 같은 에어드랍에 참여해야 해시 파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제 하위 이제 레퍼럴과 같은 에어드롭 프로젝트를 참여해야 그 수익의 20%, 10% 아까 말했던 그것을 받을 수 있다. 여기 나오네요. 일부 프로젝트는 자체 해시 파워 태스크를 설정할 수 있고, 참가자는 이런 어떤 임무를 완수해야 추가 해시 파워를 얻을 수 있다. 현재 지금 에어드롭 상에는 이런 임무가 어떤 건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향후 추가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이제 광고나 뭐 앱을 설치한다던가 이런 거를 아니길 바랍니다. 에어드롭 라운드 1시간마다 이제 수령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프로젝트 참여 번호에 대한 효과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 읽어봐도 현재는 좀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어요. 프로젝트 참여 번호가 100에서 14,000인 경우 에어드롭을 시작하려면 최소 100명의 참여자가 필요합니다. 수백 가지의 프로젝트가 들어왔을 때 최소 시작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프로젝트에서 해시파워의 효과는 요거는 아까 말했던 일부 프로젝트에서 이제 해시 상한선, 하한선을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건 100K 이상 있어야만 할 수 있다. 이런 제한도 있네요. 반대로.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번역이 좀 부정확한 관계로 내용 설명이 좀 어렵네요. 창에 나와 있는 에어드롭 잔여 시간이 이제 정확하냐는 얘기 같아요. 근데 이제 추정일 뿐이고 시간에 따라 조금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시험이라는 것도 있네요. 이건 뭐냐면 저희 같은 유저가 아니고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토큰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여기에 참여를 하려면 어떤 테스트를 통과해야 에어드롭에 참여할 수 있고 룰이 있네요. 그러니까 아무나 토큰을 막 만들어서 여기 코어 체인에 진입할 수는 없는 거다. 아까랑 동일한 내용이네요.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참가자에게 어떤 임무 수행을 완료하면 해시 파워 보상을 주는 프로젝트도 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하위 레퍼럴에 관한 내용이네요. 해시 파워 직속 하위 레퍼럴은 20% 그리고 두 번째는 10%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네요. 에어드롭 프로젝트 참여했는데 에어드롭 목록이 없나요? 이것은 참여 프로젝트는 뭐 다음 라운드에 표시되므로 뭐 바로 리스트에 디스플레이 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주 수령해야 되나요? 25시간 이내에 한 번만 수령해주면 되죠. 이것도 아까 나왔던 내용이네요. 이렇게 해서 백서 내용은 모두 살펴봤고요. 특이사항은 없는 업데이트였던 것 같아요. 여기 샵 5번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라운드 수인 것 같습니다. 아까 대략 6시쯤에니까요. 6시부터 지금 거의 5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5번째 라운드다. 이런 표시인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코어를 계속 하실 거라면 해시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기본 아까 50K 수령은 받아주자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단에 보시면 3K 수령 있잖아요. 저희 테스트 이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요것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코어다오 팀 공지가 좀 와닿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26일날 메인넷이 나오는 게 아니니 우리는 26일날 나온다고 발표한 적 없다. 에 대한 내용이네요. 결국에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참가자가 많이 있고 각각의 따지고 보면 원래는 코어 하나만 에어드랍을 했었던 건데 이제는 수백 수천 개의 프로젝트가 참여했을 때 부하가 걸리지 않는 서버 용량이냐 에 대한 이제 프로그램 검증을 한 일주일 동안 한다 그랬죠. 일주일 동안 끝나고 그때 이제 메인넷이 나올지는 또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앱이 처음에 업데이트 되고 이거 무슨 소리냐 또 채굴을 또 해야 돼 라는 실망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코어를 채굴한 것은 이더리움으로 따지면 메인 코인을 채굴한 거고 이것들은 이제 부수적인 토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이 코어를 채굴을 많이 하셨다면 이 토큰과는 견줄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토큰을 또 채굴해야 돼 라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코어를 이제 스테이킹을 맡겨서 이자를 받으면서 좀 가치 상승을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하게 전달드릴 소식이 있는데요. 현재 원래는 중국에서
개인 계정 거래를 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었는데 요번에 또 나이지리아에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오더 팀에서 이런 불법 행위는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코어 팀에 좀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대요. 그러니까 계정을 제가 구매해서 이메일 계정을 변경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검수 항목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으니 저희는 개인 거래, 중앙거래소, 탈중앙거래소를 제외한 개인 현금 거래는 절대 하지 않으시기를 좀 당부드릴게요. 이렇게 오늘 업데이트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크게 문제될 것 없는 사항인 것 같고 코어는 그걸 알고 있어요. 코어 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려면 생태계가 반드시 우선이 돼야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썰티가의 인터뷰에서도 가장 최우선으로 할 것이 생태계 참여를 하는 것이다. 생태계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